병원 복대는 짙은 소독약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박소연은 낡은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담당 의사의 병실 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피로에 지쳐 창백했지만 그 안에는 꺾이지 않는 강인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자 전부인 어머니는 희귀병을 앓고 있었고 지금 당장 복잡하고 값비싼 수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이 위태로웠다. 소연은 싱글맘이었다. 그녀의 통장 장호는 바닥을 드러냈고 모든 문은 그녀에게 굳게 닫힌 듯했다. 박소연 씨, 어머님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수술비는 최소 3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담당 의사의 냉정한 목소리가 소연의 심장을 찢어놓는 듯 했다. 3억 원이라니. 그녀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그녀는 모든 곳에 손을 내밀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거절뿐이었다. 소연은 무릎을 꿇고 의사에게 애원했다. 선생님, 제발 저희 어머님을 살려주세요. 제가 무슨 짓이든 다 할게요. 제발.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하지만 의사는 차가운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저희도 마음이 아프지만 병원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절망감이 소연의 온몸을 짓눌렀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대로 어머니를 잃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무엇이든 해야 했다. 어떤 방법이든 어머니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녀는 자신의 눈물과 수치심을 애써 숨기려 했다. 그때 담당 의사의 뒤에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이름은 이성훈. 이 병원의 신경외과 최고 권위자이자 미래그룹의 의료재단 이사였다. 그는 겉으로는 친절하고 인자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권력에 대한 탐욕과 숨겨진 잔혹함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는 소연의 절박한 상황을 흥미로운 듯이 지켜보고 있었다. 이성훈은 소연에게 다가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어떤 비열한 제안이 담겨 있었다. 박소연 씨, 당신 어머님을 살릴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나의 환자 김지훈 회장님을 위한 살아있는 약이 되어야 합니다. 소연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하게 질렸다. 살아있는 약이라니. 이성훈은 김지훈 회장 미래그룹의 젊은 CEO를 언급했다. 지훈 회장은 희귀한 불치병을 앓고 있었고 이성훈은 그에게 특별한 유전자 치료법을 시도하고 있었다. 이성훈은 소연이 가진 희귀한 유전자가 지훈 회장의 병을 치료할 열쇠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는 소연을 단순히 인간이 아닌 자신의 야망을 위한 도구로 취급했다. 소연은 이성훈의 제안에 경악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어떤 끔찍한 실험을 하려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직감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을 느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어떻게 살아있는 약이 된다는 겁니까? 소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성훈은 비열하게 웃었다. 당신이 가진 특별한 유전자가 김지훈 회장님의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에게 주기적으로 혈액과 골수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 대가로 당신 어머님의 수술비와 평생 치료비를 전적으로 부담하겠습니다.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를 살릴 것인가, 아니면 죽게 내버려 둘 것인가. 이성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소연을 협박하는 강한 압력이 담겨 있었다. 소연은 절망했다.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제 어머니를 반드시 살려주십시오. 소연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이성훈은 소연의 결심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소연을 김지훈 회장이 입원해 있는 VIP 병실로 안내했다. 지훈은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의 눈빛은 메마르고 공허했다. 그는 성공한 CEO였지만 자신의 병 때문에 삶의 모든 희망을 잃은 듯했다.
소연은 지훈의 옆에 서서 자신의 운명을 직감했다. 그녀는 이제 살아있는 약이 되어 자신을 잃은 채 살아가야 했다. 이성훈 박사의 잔인한 제안은 박소연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어머니의 생명을 담보로 살아있는 약이 되어야 하는 운명. 소연은 김지훈 회장이 입원해 있는 VIP 병실로 향했다. 병실은 최고급 시설로 꾸며져 있었지만 그곳에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있는 지훈 회장은 창백한 얼굴에 눈은 공허했고 그의 주변에는 수많은 의료기기들이 불안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는 성공한 CEO였지만 자신의 병 때문에 삶의 모든 희망을 잃은 듯했다. 이성훈 박사는 소연에게 지훈 회장을 위한 치료 과정을 설명했다. 소연은 주기적으로 혈액과 골수를 제공해야 했고 그녀의 몸은 지훈 회장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실험실이 되었다. 그녀의 모든 생활은 이성훈 박사의 통제 아래 놓였다. 그녀는 병실 옆 작은 방에서 지내며 지훈 회장의 상태를 24시간 감시해야 했다. 소연은 자신이 인간이 아닌 도구로 취급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웠지만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모든 것을 견뎌냈다. 김지훈 회장은 소연을 그저 자신의 병을 치료할 도구로만 여겼다. 그는 소연에게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늘 차갑고 무표정했다. 그는 소연의 존재를 무시하는 듯했다. 소연은 그의 차가운 시선에 상처받았지만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 그녀는 지훈 회장의 건강을 돌보고 그의 식사를 챙기며 그의 차가운 병실에 작은 온기라도 불어넣으려 애썼다. 하지만 소연의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보살핌은 지훈 회장의 차가웠던 마음에 조금씩 변화를 가져왔다. 그는 소연이 자신을 단순한 살아있는 약으로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다. 소연은 그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거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지훈 회장의 공허했던 마음에 알 수 없는 위로를 주었다. 지훈 회장은 소연의 존재에 조금씩 익숙해지는 듯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성훈 박사는 소연의 치료가 지훈 회장의 병에 놀라운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 흥분했다. 지훈 회장의 혈액 수치는 점차 안정되었고 그의 면역력은 눈에 띄게 좋아졌다. 이성훈 박사는 이 모든 것이 소연의 특별한 유전자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소연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생체 강화 프로젝트에 이용하려는 야망을 품었다. 그는 소연의 유전자가 인간의 난치병을 치료하고 심지어는 인간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황금 열쇠라고 생각했다. 박소연 씨, 당신은 정말 놀라운 존재입니다. 당신의 유전자는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내게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성훈 박사는 소연에게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탐욕으로 가득했다. 소연은 이성훈 박사의 탐욕스러운 눈빛에 역겨움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인간이 아닌 실험 도구로 전락했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이성훈 박사가 자신의 유전자를 이용하여 어떤 비윤리적인 실험을 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받았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이성훈 박사의 악행을 세상에 폭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때 민서는 지훈 회장의 병실에서 지내는 동안 알 수 없는 이상 징후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몸이 나른하고 속이 메스꺼웠다. 그녀는 자신의 몸에 어떤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직감했다. 불안감에 휩싸인 소연은 몰래 임신 테스트기를 구매하여 테스트했다. 그리고 테스트 결과는 그녀를 충격에 빠뜨렸다. 2줄. 그녀는 임신이었다. 소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배를 만졌다. 임신이라니. 지훈 회장을 위한 치료 과정에서 생긴 아이였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강제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자신의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에 알 수 없는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이성훈 박사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 그는 분명히 아기를 제거하려 할 것이었다.
소연은 두려움에 떨었다. 소연은 자신의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애썼다. 그녀는 입덧을 참아내고 몸의 변화를 숨겼다. 그녀는 이성훈 박사가 자신의 임신을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했다. 하지만 이성훈 박사는 소연의 몸에서 미세한 변화를 감지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워졌고 그는 소연의 몸을 더욱 면밀히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는 소연의 몸에 어떤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성훈 박사는 소연의 혈액과 골수 샘플을 다시 분석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소연의 혈액에서 태아의 유전자 흔적을 발견했다. 이성훈 박사는 소연이 임신했다는 사실에 경악했지만 이내 그의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소연의 유전자와 지훈 회장의 유전자가 결합된 황금 유전자를 가진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직감했다. 그는 이 아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생체 강화 프로젝트를 완성하려 했다. 이성훈 박사는 소연의 임신 사실을 지훈 회장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는 소연의 뱃속에 있는 아기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려 했다. 그는 소연에게 임신 사실을 숨기고 그녀를 더욱 철저하게 감시하기 시작했다. 소연은 이성훈 박사의 탐욕스러운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위협을 느꼈지만 그녀는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기들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소연은 이성훈 박사의 감시와 김지훈 회장을 위한 치료 과정 속에서 자신의 임신 사실을 숨기려 애썼다. 그녀는 입덧을 참아내고 몸의 변화를 감추며 두려움에 떨었다. 이성훈 박사가 이 사실을 알면 뱃속의 아기를 제거하려 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어머니의 목숨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아기들까지 위험에 처했다는 생각에 고통스러웠다. 김지훈 회장은 소연의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보살핌에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그는 소연이 동화책을 읽어주거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이야기들을 들려줄 때마다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차가웠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온기가 서서히 스며들었다. 지훈 회장은 소연의 존재가 자신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의 몸은 여전히 병약했지만 그의 정신은 점차 활기를 되찾았다. 이성훈 박사는 지훈 회장의 놀라운 회복 속도에 흥분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소연의 특별한 유전자 덕분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소연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생체 강화 프로젝트를 완성하려 했다. 그는 소연의 혈액과 골수 샘플을 주기적으로 채취하여 그녀의 유전자를 분석하고 그녀의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면밀히 감시했다. 어느 날 소연은 지훈 회장의 혈액을 채취하던 중 그의 손목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흉터를 발견했다. 흉터는 오래되었지만 묘하게 익숙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이 흉터가 지훈 회장의 과거 비극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훈 회장은 소연이 흉터를 만지자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소연의 손을 뿌리치고 침묵했다. 소연은 지훈 회장의 반응에 의아했다. 그녀는 자신의 직감을 믿고 흉터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병원 기록실에서 지훈 회장의 과거 의료 기록을 찾아냈다. 기록에는 지훈 회장이 5년 전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해 가족을 잃었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리고 그의 손목에 난 흉터는 그 사고로 인한 상처였다. 소연은 그 사고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때 소연은 자신의 몸에 큰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깨달았다. 입덧이 더욱 심해졌고 그녀의 배는 눈에 띄게 불러오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임신 사실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소연은 두려움에 떨었다. 이성훈 박사가 이 사실을 알면 자신과 뱃속의 아기들을 어떻게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소연은 용기를 내어 지훈 회장에게 자신의 임신 사실을 고백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훈 회장에게 자신의 뱃속에 그의 아기가 자라고 있다고 말했다. 지훈 회장은 소연의 고백에 경악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그의 눈빛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병 때문에 아기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말도 안 돼. 내가 아기를 가질 수 있을 리가 없어.
당신 지금 나를 속이는 겁니까? 당신이 내 병을 이용해서 내 재산을 가로채려 하는 겁니까? 지훈 회장은 소연을 향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그의 눈빛은 소연을 경멸하는 듯했다. 소연은 지훈 회장의 오해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의 임신이 이성훈 박사의 치료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지훈 회장의 손을 잡고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회장님, 저는 당신을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기는 당신의 아기입니다.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지훈 회장은 소연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요동치는 분노를 억누르고 소연의 말을 믿기로 했다. 그는 소연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정말 자신의 아기인지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그리고 며칠 후 충격적인 검사 결과가 나왔다. 소연은 임신 중이었고 그녀의 뱃속에는 무려 3 쌍둥이가 자라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모두 지훈 회장의 친자식들이었다. 지훈 회장은 3 쌍둥이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의 병 때문에 아기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기적처럼 3 쌍둥이가 그의 뱃속에 자라고 있다니. 그는 소연의 특별한 유전자와 자신의 유전자가 만나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훈 회장은 3 쌍둥이의 존재에 감격했지만 동시에 이성훈 박사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지 두려웠다. 이성훈 박사는 소연의 임신 사실을 눈치챘는지 그녀의 몸을 더욱 면밀히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는 소연의 혈액과 골수 샘플을 주기적으로 채취하여 그녀의 유전자를 분석하고 그녀의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면밀히 감시했다. 이성훈 박사는 소연의 몸에서 미세한 태아의 유전자 흔적을 발견했고 소연이 임신했다는 사실에 경악했지만 이내 그의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소연의 유전자와 지훈 회장의 유전자가 결합된 황금 유전자를 가진 3 쌍둥이가 태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직감했다. 그는 이 아이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생체 강화 프로젝트를 완성하려 했다. 이성훈 박사는 소연의 임신 사실을 지훈 회장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는 소연의 뱃속에 있는 아기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려 했다. 그는 소연에게 임신 사실을 숨기고 그녀를 더욱 철저하게 감시하기 시작했다. 소연은 이성훈 박사의 탐욕스러운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위협을 느꼈지만 그녀는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기들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소연은 이성훈 박사의 감시와 김지훈 회장을 위한 치료 과정 속에서 자신의 임신 사실과 3 쌍둥이의 존재를 숨기려 애썼다. 그녀는 입덧을 참아내고 몸의 변화를 감추며 두려움에 떨었다. 이성훈 박사가 이 사실을 알면 뱃속의 아기들을 제거하려 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어머니의 목숨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아기들까지 위험에 처했다는 생각에 고통스러웠다. 김지훈 회장은 소연의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보살핌에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그는 소연이 동화책을 읽어주거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이야기들을 들려줄 때마다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차가웠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온기가 서서히 스며들었다. 지훈 회장은 소연의 존재가 자신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의 몸은 여전히 병약했지만 그의 정신은 점차 활기를 되찾았다. 이성훈 박사는 지훈 회장의 놀라운 회복 속도에 흥분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소연의 특별한 유전자 덕분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소연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생체 강화 프로젝트를 완성하려 했다. 그는 소연의 혈액과 골수 샘플을 주기적으로 채취하여 그녀의 유전자를 분석하고 그녀의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면밀히 감시했다. 어느 날 소연은 지훈 회장의 혈액을 채취하던 중 그의 손목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흉터를 발견했다. 흉터는 오래되었지만 묘하게 익숙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이 흉터가 지훈 회장의 과거 비극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훈 회장은 소연이 흉터를 만지자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소연의 손을 뿌리치고 침묵했다. 소연은 지훈 회장의 반응에 의아했다. 그녀는 자신의 직감을 믿고 흉터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병원 기록실에서 지훈 회장의 과거 의료 기록을 찾아냈다. 기록에는 지훈 회장이 5년 전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해 가족을 잃었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리고 그의 손목에 난 흉터는 그 사고로 인한 상처였다. 소연은 그 사고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때 소연은 자신의 몸에 큰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깨달았다. 입덧이 더욱 심해졌고 그녀의 배는 눈에 띄게 불러오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임신 사실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소연은 두려움에 떨었다. 이성훈 박사가 이 사실을 알면 자신과 뱃속의 아기들을 어떻게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소연은 용기를 내어 지훈 회장에게 자신의 임신 사실을 고백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훈 회장에게 자신의 뱃속에 그의 아기가 자라고 있다고 말했다. 지훈 회장은 소연의 고백에 경악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그의 눈빛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병 때문에 아기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말도 안 돼. 내가 아기를 가질 수 있을 리가 없어. 당신 지금 나를 속이는 겁니까? 당신이 내 병을 이용해서 내 재산을 가로채려 하는 겁니까? 지훈 회장은 소연을 향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그의 눈빛은 소연을 경멸하는 듯했다. 소연은 지훈 회장의 오해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의 임신이 이성훈 박사의 치료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지훈 회장의 손을 잡고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회장님, 저는 당신을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기는 당신의 아기입니다.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지훈 회장은 소연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요동치는 분노를 억누르고 소연의 말을 믿기로 했다. 그는 소연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정말 자신의 아기인지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그리고 며칠 후 충격적인 검사 결과가 나왔다. 소연은 임신 중이었고 그녀의 뱃속에는 무려 3 쌍둥이가 자라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모두 지훈 회장의 친자식들이었다. 지훈 회장은 3 쌍둥이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의 병 때문에 아기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기적처럼 3 쌍둥이가 그의 뱃속에 자라고 있다니. 그는 소연의 특별한 유전자와 자신의 유전자가 만나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훈 회장은 3 쌍둥이의 존재에 감격했지만 동시에 이성훈 박사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지 두려웠다. 이성훈 박사는 소연의 임신 사실을 눈치챘는지 그녀의 몸을 더욱 면밀히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는 소연의 혈액과 골수 샘플을 주기적으로 채취하여 그녀의 유전자를 분석하고 그녀의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면밀히 감시했다. 이성훈 박사는 소연의 몸에서 미세한 태아의 유전자 흔적을 발견했고 소연이 임신했다는 사실에 경악했지만 이내 그의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소연의 유전자와 지훈 회장의 유전자가 결합된 황금 유전자를 가진 3 쌍둥이가 태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직감했다. 그는 이 아이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생체 강화 프로젝트를 완성하려 했다. 이성훈 박사는 소연의 임신 사실을 지훈 회장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는 소연의 뱃속에 있는 아기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려 했다. 그는 소연에게 임신 사실을 숨기고 그녀를 더욱 철저하게 감시하기 시작했다. 소연은 이성훈 박사의 탐욕스러운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위협을 느꼈지만 그녀는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기들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소연은 이성훈 박사의 감시와 3 쌍둥이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썼다. 그녀는 김지훈 회장에게 자신의 임신 사실을 고백했지만 이성훈 박사가 이 사실을 알면 뱃속의 아기들을 제거하려 할 것이 분명했다. 소연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3 쌍둥이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모성애로 버텼다. 김지훈 회장은 3 쌍둥이의 존재에 감격했지만 동시에 이성훈 박사의 탐욕과 야망을 알고 있었기에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성훈 박사는 소연의 임신 사실과 뱃속의 새 쌍둥이가 황금 유전자를 가졌을 것이라는 직감에 사로잡혔다. 그는 새 쌍둥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생체 강화 프로젝트를 완성하려 했다. 그는 소연의 몸에서 태아의 유전자 샘플을 채취하려 했고 소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이성훈 박사는 소연을 납치하여 강제로 샘플을 채취하려 했다. 박소연 씨, 당신은 내 연구의 핵심입니다. 당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들은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감히 나를 거역하다니. 이성훈 박사는 광기 어린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의 눈빛은 탐욕과 잔혹함으로 가득했다. 소연은 이성훈 박사의 손에서 벗어나려 애썼지만 그녀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기들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녀는 이성훈 박사의 손을 물어뜯고 발로 차며 그를 막으려 했다. 그때 김지훈 회장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는 소연의 절규를 듣고 달려온 것이었다. 지훈 회장은 이성훈 박사가 소연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고 분노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그의 눈빛은 이성훈 박사를 향한 맹렬한 분노로 불타올랐다. 이성훈 박사, 지금 뭘 하는 겁니까? 당장 박소연 씨에게서 떨어지십시오. 지훈 회장은 분노의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는 이성훈 박사에게 달려들었다. 이성훈 박사는 지훈 회장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했지만 이내 지훈 회장을 비웃는 듯 바라보았다. 회장님, 당신은 겨우 병약한 몸입니다. 감히 나를 막을 수 있을 줄 아느냐. 이 여인은 나의 연구를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들은 나의 것입니다. 이성훈 박사는 비열하게 말했다. 그는 지훈 회장을 향해 달려들려 했다. 지훈 회장은 이성훈 박사의 비열함에 분노했지만 그의 몸은 병 때문에 쇠약해져 있었다. 그는 이성훈 박사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했다. 그때 소연은 지훈 회장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졌다. 그녀는 이성훈 박사의 손을 물어뜯고 발로 차며 그를 막으려 했다. 그녀의 눈빛은 강렬한 모성애로 불타올랐다. 이성훈 박사는 소연의 저항에 짜증을 냈다. 그는 소연을 강하게 밀쳐내고 지훈 회장에게 달려들려 했다. 그때 지훈 회장이 자신의 몸에서 희미한 빛을 방출했다. 그의 능력은 그의 병으로 인해 약해져 있었지만 소연과 아기들을 보호하려는 강한 의지 덕분에 다시 발현된 것이었다. 이성훈 박사는 지훈 회장의 능력에 의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렸다. 지훈 회장은 이 틈을 타 이성훈 박사에게 말했다. 이성훈 박사,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폭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욕심 때문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릴 것입니다. 지훈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강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이성훈 박사는 지훈 회장의 경고에 분노했지만 그는 지훈 회장의 능력이 자신에게 어떤 위험을 줄지 알 수 없었기에 잠시 후퇴했다. 그는 사병들에게 지훈 회장과 소연을 제거하라고 지시했다. 사병들은 병실 안으로 들이닥쳐 지훈 회장과 소연에게 총을 겨눴다. 지훈 회장과 소연은 서로의 손을 꽉 잡았다. 그들은 서로를 보호하며 사병들과 맞섰다. 지훈 회장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사병들의 총구를 흔들거나 그들의 통신 장치를 교란시켰다. 소연은 훈련받은 격투 기술을 발휘하여 사병들의 공격을 피하고 방역했다. 그녀의 눈빛은 강렬한 모성애로 불타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기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하지만 사병들의 숫자는 너무 많았다. 지훈 회장과 소연은 점점 더 궁지에 몰렸다. 그때 병원 복도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이강우 아저씨가 경찰 특수부대를 이끌고 병원으로 들이닥친 것이었다. 이강우 아저씨는 지훈 회장의 비서에게서 연락을 받고 이성훈 박사의 비윤리적인 실험과 비리를 조사하고 있었다. 경찰 특수부대가 병실 안으로 들이닥쳐 사병들을 제압했다. 이성훈 박사는 자신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사실에 절규했다.
그는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지훈 회장과 소연을 향해 광기 어린 눈빛으로 노려보았다. 이대로 끝날 줄 아느냐? 반드시 너희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의 외침은 증오로 가득했다. 지훈 회장은 소연을 품에 안았다. 소연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지훈 회장의 품에서 안도감을 느꼈다. 녀석의 작은 손은 지훈 회장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지훈 회장은 소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괜찮아, 소연 씨. 이제 다 끝났어. 내가 당신과 아기들을 지켜줄게.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달리 따뜻하고 다정했다. 김지훈 회장은 박소연을 품에 안고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병실을 나섰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그의 눈빛은 굳건했다. 이성훈 박사와 그의 사병들은 모두 체포되었다. 김지훈 회장은 이성훈 박사의 추악한 범죄와 미래그룹 내부의 비윤리적인 의료 비리 네트워크를 세상에 폭로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소연은 지훈 회장의 품에 안겨 안도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새 쌍둥이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있었다. 김지훈 회장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영향력을 동원하여 이성훈 박사의 모든 비리를 낱낱이 파헤쳤다. 이강우 아저씨는 민서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이성훈 박사의 비밀 연구실과 비자금 계좌를 추적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성훈 박사는 미래그룹의 의료기금을 횡령하고 불법적인 임상시험을 진행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병원 고위 관계자들과 제약회사들이 연루된 거대한 의료 비리 네트워크가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김지훈 회장의 아내와 딸의 사고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 이성훈 박사는 생체 강화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비윤리적인 임상실험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지훈 회장의 아내와 딸은 이 프로젝트의 부작용 때문에 사고를 당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김수아 아기는 이 프로젝트의 실험체로 이용되었다가 살해되었던 것이다.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김지훈 회장은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의 아내와 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이성훈 박사의 잔혹한 음모와 생체 강화 프로젝트 때문이었다니. 그의 마음속에서 잠들어 있던 복수심이 맹렬하게 타올랐다. 그는 이성훈 박사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지훈 회장은 확보된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언론과 경찰에 직접 나섰다.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들이 모여들었다. 김지훈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성훈 박사의 추악한 범죄와 미래그룹, 내부의 비윤리적인 생체 강화 프로젝트를 낱낱이 폭로했다. 그는 확보된 모든 증거, 즉 이성훈 박사의 비밀 장부 불법, 임상시험 기록 비자금 내역, 그리고 김지훈 회장 아내와 딸의 사고 조작 보고서까지 낱낱이 공개했다. 특히 생체 강화 프로젝트에 희생된 김수아 아기의 참혹한 사진과 함께 이성훈 박사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기자회견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언론은 김지훈 회장의 폭로에 일제히 들끓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회장의 충격적인 고백은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사람들은 이성훈 박사의 잔혹함에 분노했고 김지훈 회장의 가족의 비극에 애도를 표했다. 이성훈 박사는 뉴스를 통해 이 모든 사실을 접하고 광분했다.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명성과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분노와 절망에 휩싸였다. 그는 언론을 매수하고 여론을 조작하려 했지만 김지훈 회장이 제시한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들과 국민적 분노 앞에서 그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미래그룹의 의료재단은 해체되었고 그의 모든 사업은 마비되었다. 결국 이성훈 박사는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는 수갑을 찬 채 경찰서로 끌려가면서도 김지훈 회장과 박소연을 향해 광기 어린 눈빛으로 노려보았다. 김지훈, 박소연, 내놈들이 감히 날 이렇게 만들다니 이대로 끝날 줄 아느냐. 반드시 내놈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했다. 이성훈 박사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을 파멸시킨 김지훈 회장과 박소연에게 복수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이성훈 박사의 비리에 연루된 병원 고위 관계자들과 제약회사 관계자들도 줄줄이 체포되었다.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었다. 그들의 추악한 비리는 낱낱이 공개되었고 사회는 이로 인해 큰 혼란을 겪었지만 동시에 오랜 병폐를 척결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지훈 회장은 자신의 아내와 딸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슬픔과 고통이 남아 있었다. 박소연은 병원에서 회복 중이었다. 그녀는 이성훈 박사의 악행이 모두 드러난 것에 안도했지만 그녀의 뱃속에 있는 새 쌍둥이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했다.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는 약으로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새 쌍둥이의 존재가 자신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새 쌍둥이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지훈 회장은 박소연을 품에 안고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병실을 나섰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그의 눈빛은 굳건했다. 이성훈 박사와 그의 사병들은 모두 체포되었다. 김지훈 회장은 이성훈 박사의 추악한 범죄와 미래그룹 내부의 비윤리적인 의료비리 네트워크를 세상에 폭로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소연은 지훈 회장의 품에 안겨 안도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새 쌍둥이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있었다. 김지훈 회장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영향력을 동원하여 이성훈 박사의 모든 비리를 낱낱이 파헤쳤다. 이강우 아저씨는 민서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이성훈 박사의 비밀 연구실과 비자금 계좌를 추적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성훈 박사는 미래그룹의 의료기금을 횡령하고 불법적인 임상시험을 진행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병원 고위 관계자들과 제약회사들이 연루된 거대한 의료비리 네트워크가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김지훈 회장의 아내와 딸의 사고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 이성훈 박사는 생체 강화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비윤리적인 임상실험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지훈 회장의 아내와 딸은 이 프로젝트의 부작용 때문에 사고를 당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김수아 아기는 이 프로젝트의 실험체로 이용되었다가 살해되었던 것이다.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김지훈 회장은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의 아내와 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이성훈 박사의 잔혹한 음모와 생체 강화 프로젝트 때문이었다니. 그의 마음속에서 잠들어 있던 복수심이 맹렬하게 타올랐다. 그는 이성훈 박사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지훈 회장은 확보된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언론과 경찰에 직접 나섰다.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들이 모여들었다. 김지훈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성훈 박사의 추악한 범죄와 미래그룹 내부의 비윤리적인 생체 강화 프로젝트를 낱낱이 폭로했다. 그는 확보된 모든 증거, 즉 이성훈 박사의 비밀 장부, 불법 임상, 시험 기록 비자금 내역, 그리고 김지훈 회장 아내와 딸의 사고 조작 보고서까지 낱낱이 공개했다. 특히 생체 강화 프로젝트에 희생된 김수아 아기의 참혹한 사진과 함께 이성훈 박사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기자회견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언론은 김지훈 회장의 폭로에 일제히 들끓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회장의 충격적인 고백은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사람들은 이성훈 박사의 잔혹함에 분노했고 김지훈 회장의 가족의 비극에 애도를 표했다. 이성훈 박사는 뉴스를 통해 이 모든 사실을 접하고 광분했다.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명성과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분노와 절망에 휩싸였다. 그는 언론을 매수하고 여론을 조작하려 했지만 김지훈 회장이 제시한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들과 국민적 분노 앞에서 그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미래그룹의 의료재단은 해체되었고 그의 모든 사업은 마비되었다. 결국 이성훈 박사는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는 수갑을 찬 채 경찰서로 끌려가면서도 김지훈 회장과 박소연을 향해 광기 어린 눈빛으로 노려보았다. 김지훈, 박소연 내놈들이 감히 날 이렇게 만들다니 이대로 끝날 줄 아느냐. 반드시 내놈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했다. 이성훈 박사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을 파멸시킨 김지훈 회장과 박소연에게 복수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이성훈 박사의 비리에 연루된 병원, 고위 관계자들과 제약회사 관계자들도 줄줄이 체포되었다.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었다. 그들의 추악한 비리는 낱낱이 공개되었고 사회는 이로 인해 큰 혼란을 겪었지만 동시에 오랜 병폐를 척결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지훈 회장은 자신의 아내와 딸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슬픔과 고통이 남아있었다. 박소연은 병원에서 회복 중이었다. 그녀는 이성훈 박사의 악행이 모두 드러난 것에 안도했지만 그녀의 뱃속에 있는 새 쌍둥이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했다.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는 약으로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새 쌍둥이의 존재가 자신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새 쌍둥이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지훈 회장과 박소연은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았지만 몸은 폭발의 충격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이성훈 박사의 모든 비리가 담긴 증거들이 굳게 쥐어져 있었다. 이성훈의 마지막 발악은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지만 소연의 용기와 지훈 회장의 헌신적인 보호 덕분에 증거들은 무사히 확보되었다. 이성훈 박사는 구치소에서 이 모든 뉴스를 접하고 광분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분노와 절망에 휩싸였다. 그는 언론을 매수하고 여론을 조작하려 했지만 소연이 제시한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들과 국민적 분노 앞에서 그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그는 자신의 명예와 부를 잃게 될 것이라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는 소연과 지훈 회장에게 복수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이성훈 박사는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발악했지만 소연이 제시한 명확한 증거들과 지훈 회장의 증언 앞에서 그의 주장은 힘을 잃었다. 특히 병원의 의료기금을 횡령하고 불법적인 임상시험을 진행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겼던 그의 비리 내역, 그리고 지훈 회장의 아내와 딸의 사고가 자신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조작된 사고였다는 진실이 밝혀지자 법정은 충격에 휩싸였다. 김지훈 회장은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눈으로 목격한 모든 것을 증언했다. 그는 이성훈 박사가 어떻게 자신의 아내와 딸의 사고를 조작하고 소연의 어머니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을 협박했는지 설명했다. 그의 증언은 이성훈 박사에게 치명적인 일격이었다. 최종 변론에서 이성훈 박사는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소연과 지훈 회장을 비난하며 자신에게 씌워진 누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연이 단순한 돈을 노린 사기꾼이라고 모욕하며 그녀의 진술을 왜곡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소연은 이성훈 박사의 비열한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했다. 이성훈 박사님, 당신은 당신의 탐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짓밟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당신은 인간이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생명을 도구로 이용하는 악마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숨겨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죄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소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는 정의를 향한 강렬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성훈 박사를 향한 흔들림 없는 분노로 가득했다. 이성훈 박사는 결국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고 가장 무거운 형벌에 처해졌다. 그의 거대한 의료비리 네트워크는 산산조각 났고 그의 이름은 역사의 악의 상징으로 기록되었다. 정의가 마침내 완벽하게 실현된 순간이었다. 소연의 어머니는 이성훈 박사의 악랄한 협박과 통제에서 벗어나 건강을 되찾았다. 그녀는 소연과 지훈 회장의 도움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소연의 어머니는 딸의 희생과 지훈 회장의 헌신에 감사하며 딸처럼 따뜻하고 용감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김지훈 회장은 미래그룹의 CEO로서 회사를 투명하고 윤리적인 방향으로 이끌었다. 그는 이성훈과 같은 악인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었다. 지훈 회장은
소연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고 그녀의 모든 활동을 지원했다. 그는 소연의 빛나는 존재감에 압도되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서 알 수 없는 강렬한 사랑을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처음에는 절박한 거래로 시작했지만 진실과 실현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존경으로 발전했다. 그들은 새 쌍둥이를 중심으로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다. 소연은 미래그룹의 의료재단 이사로 임명되어 병원의 의료 시스템을 개혁하고 불법적인 임상시험과 의료 비리를 근절하는 데 헌신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료 윤리를 강조하는 데 힘썼다. 그녀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그녀의 이름은 기적을 만든 어머니로 기억되었다. 새 쌍둥이 서진, 서준, 서유는 건강하고 밝게 성장했다. 그들은 엄마와 아빠 그리고 외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하게 뛰어놀았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지훈 회장의 저택을 환하게 밝혔다. 지훈 회장은 더 이상 차갑고 고독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이 모든 것은 한 가난한 소녀가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던 절박한 순간에서 시작되었다. 그녀의 순수한 마음과 강렬한 모성애, 그리고 그녀가 가진 특별한 유전자는 한 억만장자의 차가운 심장을 녹이고 거대한 의료 비리를 세상에 드러내며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사랑을 찾아주었다. 소연의 삶은 이제 평화롭고 의미 있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그녀의 삶은 정의와 사랑을 위한 영원한 투쟁의 증거가 되었다.